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폭력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소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 인권조례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제정된 지 12년 만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늘자 학생 인권 조례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결국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재선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반발하며 72시간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폐지 결정을 내린 데다 대체 방안으로 내놓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에 관한 내용만 보장하고 있어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니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다음에 1년 후에 학교폭력이 없어지겠어요? 교권 추락이 없어지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1년 후에라도 반대했던 걸 반성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일기 시작한 불길은 국회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조 교육감은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조례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생인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로 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 100억 원이 끊기게 됩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서사원 지원 폐지 조례안이 찬성 59명으로 통과됩니다. 이번 조례 폐지로 서울시 출연금 100억 원의 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내부적 혁신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설립 시절과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 여전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사회서비스의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의회는 이런 책무를 서울시가 다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따져야 합니다. 먼저 폐지 조례안은 공공돌봄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항력적인 필수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주도로 지난 2019년 3월에 설립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사원 노조에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반대 집회를 이어나갔지만 서사원은 수익이나 이용자, 노동자 갈라치기가 아닌 모두의 권리 보장으로 돌봄을 공공이 직접 하면서 이용자들의 매년 높은 만족도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가결됐습니다. 올해 서사원의 사업 예산은 약 165억 원. 시 지원금 100억 원이 사라진다면 제2의 TBS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휴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게 조례를 바꾸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각 지역의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의무 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월 2회 휴업일을 공휴일 중 지정하는 원칙이 사라졌고 이에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휴일로 하던 관행을 깨고 평일에도 휴일을 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해 온라인 새벽 배송이 가능한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을 전면 제외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프라인 영업 제한 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미 서초구와 동대문구에선 구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던 사항. 앞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이 같은 방침을 도입하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마트 노동자들과의 협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마트 노조 측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야 근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추후 휴일 등을 정하는 논의를 할 때 마트 노동자를 이해 당사자에 포함시키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 1991년에 출범한 강동구의회가 개원 33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재는 여야 9명씩 모두 18명의 의원이 9대 의회를 견인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의회가 가야 할 방향성을 현역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유승한 기자입니다. 지방의회의 혁신과 변화는 시대적 사명이자 정진해야 할 지향점. 여야 모두 같은 의석수로 출범한 9대 강동구 의회에선 협치 실현이 언제나 최고 과제였습니다. 제가 수장으로서 협치를 강조를 했었는데 현재 우리 강동구청을 여야를 떠나서 감시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이 똑같이 감시를 해왔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꼭 풀지 못하는 안이 있으면 의장으로서 같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협치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민의의 전당으로 출범한 지도 어느덧 33년. 집행부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며 민생 현안 최전방도 누벼왔지만 주민에게 오롯이 인정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에게 아직도 지방자치의 취지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뽑아놓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주민들의 자신의 생각을 이 자기 자신의 대표인 의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집행부에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민과 의회의 관계, 또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선 의원이 꼽은 최고의 미덕은 초심을 유지한 채 발로 뛴 의정 활동. 네, 사실 저는 2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사실 구도가 한 2쿨레 정도 교차할 정도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발로 뛰고 노력을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동행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해온 발걸음은 짧은 정치 인생에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강풀 만화거리 개선 사업과 또 지난번에 조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 고독사 1인 가구에 대한 확충을 또 했고 또 직접 교통사고 난 구민들을 제가 긴급 조치를 해서 또 했던 부분들이 가장 또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 중에선 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 안착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전문성이 보다 강화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전문위원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안착해서 보다 더 많은 일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주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서려면 유튜브 채널 등 소통 창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간 의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본회의 생중계와 구청의 문서 공개율 향상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발전에는 주민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쓴소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동구 의회에서 오랜 발자취를 남겨온 5선 의원부터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초선 의원까지 향후 과제로 제시한 화두는 협치. 양갈래로 갈라진 정당 정치와 같은 당 구청장을 호위하는 듯한 정치 기조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인 간송미술관 보화각이 1년 7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공사 기간 중 발견된 보화각 도면과 간송 전영필 선생의 기록물 일기대장도 선보이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고려청자 등 국보급 문화재를 소장 중인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의 본관인 보화각은 1938년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입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자 결국 보수 보강 공사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정부 예산 24억 원을 지원받아 첫 삽을 떴고 1년 7개월간의 공사 끝에 일반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화각은 우리 간송미술관의 본관이자 또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미술관이고 또 2022년 9월서부터 지금까지 약 한 1년 8개월 동안 정부 예산 지원을 한 24억 정도 그리고 자부담 한 10% 정도의 예산으로 보수부분 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유물도 있습니다. 보화각을 설계한 근대 건축가 박길용 선생의 보화각 도면과 간송 전영필 선생이 골동구입 내역을 직접 기록한 일기대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유물들은 19세기와 20세기에 제작된 서화와 화첩, 병풍과 함께 5월부터 전시 예정입니다. 이제 박길용 건축가의 청사진 도면이나 그다음에 전영필 선생님께서 36년부터 38년까지 자필로 기록을 남기셨던 일기대장을 중심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간송미술관 보화각 전시 관람은 무료입니다. 미술관 측은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지난 주말 강남구에서는 구민화합축제가 열렸습니다. 22개동 3천여 명의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즐거운 하루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선수단의 입장부터 분위기는 달아오릅니다. 강남 22개 동의 특징을 담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퍼레이드에 본부석에선 박수와 환호로 답합니다. 많은 인파가 모인 축제 자리, 여기에 봄날의 화창한 날씨가 더해져 오늘 하루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우리 개포 이동은 최고로 살기 좋은 동네예요. 개포 이동은 앞에는 양재천이고 뒤에는 대모산이 있고 치안 문제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개포 이동은 우수상 최우수상 화이팅! 주민들의 축제인 만큼 준비 역시 주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화창한 날 우리 압구정동이 선수단들이 나가서 열심히 뛰기 위해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손수 조미료 안 들어가고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해서 압구정동을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축제이지만 승부는 승부. 줄넘기 등 5개 종목에서 진행된 동별 경쟁에서 올해는 개포 사동이 우승기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인 강남구 22개 동 주민들은 짧은 하루가 아쉽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유산 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5대 궁과 종묘, 사직단 일대에서 다채로운 볼거리가 열리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준비돼 있는지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 문화유산 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어느덧 10주년을 맞은 궁중문화축전. 올해는 경복궁 흥례문 광장이 아니라 특별히 근정전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궁중문화축전 10주년인 동시에 바로 다음 달 17일은 문화재청이 62년 만에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바로 해이기도 합니다. 개막제에선 앞으로 열흘간 각 5대 궁과 종묘 일대에서 펼쳐질 공연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창덕궁에서 펼쳐질 고궁음악회와 창작뮤지컬 세종, 역동적인 군무와 함께 펼치는 길놀이는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특히 100명의 연주자가 출연하는 이번 축전의 하이라이트 공연 백인의 치새지음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이런 이제 축제나 이제 행사는 처음 봤는데 정말 한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드럼 치고 막 춤추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번 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펼쳐지며 일부 공연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축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궁중문화축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